안녕하세요. 직지직행 법률 오경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구속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속이란 것이 일단 무엇이냐? 구속은 크게 우리가 두 개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하나는 재판이 끝난 후에 판사의 선고에 의해서 징역형을 살게 되는 구속, 이러한 구속이 있고요. 두 번째, 흔히 더 일반적인 의미의 구속은 재판을 받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 수사를 한다. 쟤를 잡아가지고 가둬놓고 수사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구속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판을 거쳐 그래서 선고를 받기 전에 어떤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제도로서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체포, 구속과 유사한 개념으로 체포가 있는데, 체포는 예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영장제도에. 하지만 구속제도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흔히 일반인들이 오해하기를 구속이란 것은 결국은 그 취지는 재판 전에 처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인터넷에 특히 악질적인 범죄의 경우 쟤 왜 잡아놓지 않는 거냐, 쟤 구속 수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 구속을 안 하고 있지, 뭐 이런 이제 오해 넘치는 댓글들이 있는데, 결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이란 건 처벌이 아니고 어떤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일반 우리 사회인들의 보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고, 역사적으로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 법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관에 의한 영장에 의해서만 내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왕이나 성주의 명령에 의해서 혹은 원님 재판, 고을사또가 쟤 가둬라라면 그냥 가두게 되는 이러한 절차로부터 오히려 죄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내가 구속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냐? 내가 어떤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고 설정을 해놓고요. 자, 당연히 범죄의 그 혐의 자체가 존재되어야지 범죄의 혐의조차 없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청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 범죄의 혐의라는 것은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도의 어떤 개연성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입증은 아니더라도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구속 사유가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데, 첫째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것을 요합니다. 자, 여관에 산다든가 기숙사에 산다든가 자택이 아닌 외의 어떤 친구 집에 얹혀 산다든가 아니면 여기저기 그냥 노숙자,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범죄가 악질적인 범죄냐 아니면 경미한 범죄냐, 이게 일단 중요하진 않아요. 이것을 오해하신 경우 많은데, 아무리 사소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 구속제도라는 건 결국 수사기관이 예의 출석을 확보하고, 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관에 이제 나오라고 하는 재판날에 성실하게 얘가 잘 나올 것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얘가 주거가 불확실한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가벼운 범죄라도 일단 구속당할 수 있거든요. 구속이란 건 나중에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도 전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 재판을 받다가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국가에다가 나 구속당한 기간 형사보상 청구하면 될 일이고, 반대로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되다가도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선고날 징역 20년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무관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주거가 없을 것 말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인멸할 증거가 만약에 없다. 왜냐? 이 사건은 아예 인멸할 증거가 없는 사건일 수도 있고요.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진술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반대로 증거를 모두 이미 경찰이 다 확보해 갔을 경우에 피의자로서 혹은 변호인으로서 이 사람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반대로 구속이 될 사람이 아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판사님. 이런 변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증거인멸 말고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주거 불분명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건데,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 두절의 경우에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피의자 신문이라고 경찰이 조사해서 출두해라, 언제까지 나와라 라는 연락을 수차례 받았는데 안 나가거나, 아니면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깨고 지연시키는 경우, 결국은 열받은 경찰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로 같은 전과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차례 동일한 수법으로
이것을 저질렀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구속사유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굉장히 죄질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무조건 방조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방조범 같은 경우 주범들은 따로 막 외국에 있고 방조범 난 억울하다 뭐 이런 분들 구속당할 수 있는데, 상담이 오면 제가 자수하라고 권유하거나 아니면 직접 제가 같이 가서 자수를 합니다. 변호사가 같이 가서 내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거고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거고 의견서도 낼 거고 수사에 협조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굳이 구속할 이유가 없겠죠, 경찰이. 그래서 그 경우 자수의 경우는 오히려 구속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외국에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 음주나 약물 복용으로 뭔가 불확실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경우도 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도 고려됩니다. 제가 하나 떠오르는 사례가 있는데, 옛날에 위조 지폐를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조 지폐 수법이 매우 조잡하고 그냥 칼라 복사기로 5만 원짜리 몇 개 만든 사람이었고요. 범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죠, 위조 지폐라는 건. 하지만 이 사람은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는 그냥 유부남이었고, 마누라는 도망가서 그 애들은 모두 다 5살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이 셋은 이 사람이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은 구속이 될 사유까지는 아니다. 범죄가 워낙 중하긴 하지만 이 애셋은 어떻게 하겠으며, 애셋 놔두고 이 사람이 도망가겠습니까? 라고 어필을 했었습니다. 이런 가족관계, 유대관계 같은 것들도 구속 사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 밖에 뭐 범죄가 중대하느냐, 아니면 얘는 어차피 실형이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구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기타의 고려사일 뿐이고,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요소가 구속 사유라는 거,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자기가 구속이 정말로 되지 않을까 무섭게 지금 염려되시는 분들, 변호사와 상담해서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강조하시고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